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글라시대 오리지널 모델은 CQ입니다. 일반적인 시계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리뷰는 흥미를 가지실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이코의 유기마스 시리즈와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가 가장 친숙한 모델이죠. 스킨 다이버입니다. 스킨 다이버가 유행했었던 1960년대 후반 독일어로 보이는데요. 스페즈매틱 TYP TS 200을 베이스로 현대의 글라시대 오리지널의 워치메이킹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보기 드문 하이엔드 다이버 워치와 하이엔드에서 보기 어려운 빈티지한 디자인의 조합입니다. 스틸 스포츠의 열기가 아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서 살짝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통적인 강자는 누가 뭐래도 다이버 워치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들은 다이버 워치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마이크로 브랜드나 메스티지 브랜드에서는 다이버 워치가 없이는 브랜드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다이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하이엔드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다이버 워치 선택지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스포츠워치는 다이버가 아닌 스틸 스포츠고요. 블랑팡 정도만이 클래식한 다이버 워치를 브랜드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베젤 달린 시계를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이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CQ는 스킨다이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구독자분들은 스킨다이버가 어떤 다이버 워치를 말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평소 다이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다이빙은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서 아주 깊은 영역까지 활동하는 다이빙도 있지만 특별한 장비나 기구 없이 비교적 가볍게 진입하는 다이빙도 있다고 해요. 이에 맞추어서 시계 브랜드들은 세 가지 종류의 다이버 워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진짜 프로페셔널 다이버를 위한 전문가용 다이버 워치, 예를 들어 독사의 서, 그리고 역사와 전통과 방수에 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클래식한 시계 브랜드가 만들어낸 다이버 워치, 서브마리너, 시마스터, 히프티 배덤즈, 또 전문 다이버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이빙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스킨 다이버라고 칭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교적 가볍고 얇고 브랜드화된 다이버 워치가 바로 스킨 다이버 워치입니다. 일반적인 시계의 경우 케이스 헤드의 둥근 디자인에 맞춰서 브레이슬릿의 엔드링크가 만들어지는데 반해 스킨 다이버는 반대로 브레이슬릿의 엔드링크에 맞춰서 케이스의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스킨 다이버의 케이스 디자인은 러버 스트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러버가 찰떡이에요. 43.2mm의 사이즈, 15.65mm의 두께, 52mm의 러그 트러그, 21mm의 러그, 풀코 기준 200g의 무게. 평소 작은 사이즈의 시계를 차는 제게 이 시계의 스펙과 무게를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두려웠어요. 이것을 내가 실제로 손목에 올려보고 나서 리뷰를 보시는 분들에게 착용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착용감 나쁘지 않아요? 착용감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초기에는 사이즈와 두께 그리고 무게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보여주는 그램 수보다는 시계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 무게중심을 케이스의 러그나 브레이슬릿이나 러버가 어떻게 분산시켜 주는가,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브레이슬릿이 시작하는 부분, 러그 홀과 케이스백 사이의 위상차, 그리고 내 손목의 너비와 시계의 러그 투 러그와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글라시대 오리지널 뿐만 아니라 하이엔드급 시계로 올라오게 되면 이런 것들의 밸런스는 당연하지만 잘 잡아줍니다. 못 잡아주면 내려가야죠. 아래로. 짙은 녹색의 매트 다이얼입니다. 매트 다이얼이라는 종류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시계를 단조롭고 심심하고 퍽퍽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거든요. 그래서 밀리터리 워치 베이스의 태초부터 심심해야 하는 시계를 제외하고 순수한 단색의 매트 다이얼은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가벼운 썬네일라도 입히거나 조금 고가로 올라가면 레커 다이얼, 페이크 기요쉐, 더 올라가면 에나멜, 에그쉘 혹은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다이버 워치의 경우 물속에서 시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화려한 기법이 적용된 다이얼이 올라가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문 편인 것 같아요. 카메라를 당겨 접사를 해서 보면 굉장히 촉촉한 질감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쿠키호의 쿠키 부분 같기도 하고 수분기가 남아있는 가죽 표면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해요. 이 촉촉한 질감은 백색에 가까운 화이트 야광과 크롬 혹은 화이트 골드로 마감된 인덱스, 그리고 퀄리티가 꽤나 좋은 곡률이 강한 돔글래스와 만나면서 현대의 럭셔리 다이버워치에서 보기 힘든 이런 느낌을 보여주게 됩니다. 글래스 아래쪽의 내부가 되게 환한 느낌이 들어요. 빛의 양을 조금 줄이면 이런 상태가 되고요.
더 줄이면 이렇게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빈티지 다이버워치를 복각하거나 과거의 헤리티지를 추종하는 시계를 만들면서 시계 브랜드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색한 빈티지 야광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케이스나 무브먼트나 마감 방식 전부 현대의 것을 사용하면서 야광만 빈티지에, 그리고 그 빈티지한 야광의 색감을 자연스럽게 구현한다면 어느 정도 용서가 되겠으나 오랜 세월이 필요한 자연스러운 낡음을 어색하지 않게 뽑아내는 브랜드는 정말 드물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상하고 촌스러워요. CQ는 분명 과거의 빈티지 스킨다이버를 베이스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것은 현대의 기술로, 거기다 글라시대 오리지널의 재해석을 한 번 더 거친 완벽한 현대 다이버워치라 생각됩니다. 블레스는 도명의 사파이어 블레스입니다. 결코 도명의 곡률이 작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이얼을 보는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곡률로 인해 숫자 마커들이 덩실덩실 춤을 춰요. 파노라마 데이트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네요. 이 도명의 사파이어 글래스는 특이하게도 케이스백에 한 번 더 사용되는데요. 왜 그랬을까? 케이스백을 도명의 사파이어 글래스로 만들게 되면서 오는 단점들을 극복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이유일까? 아마도 이 무브먼트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터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면 이 무브먼트는 동력을 어디서 가져올까? 로터의 끝에는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금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덩어리가 지나는 부분에는 마치 성벽을 지키는 해자처럼 아주 깊고 두툼한 터널을 파두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도미안 글래스의 일그러지는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황금빛 로터는 마치 금빛 조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얇은 로터의 중심부는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북두칠성을 닮은 여러 나사의 포지션, 백조를 닮은 레귤레이터, 전망 스트라이프를 포함한 여러 피니싱들을 감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계에는 4개에서 5개 정도의 서로 다른 마감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케이스의 옆면은 다른 부분들과는 다르게 조금 특별한 브러싱 마감이 들어갔어요. 브레이슬릿이나 버클에 들어간 브러싱 마감과는 다르게 빛에 대한 반응성이 되게 커요. 특정 각도마다 번쩍번쩍합니다. 3연줄의 아주 단단한 비율의 브레이슬릿입니다. 버클 내부는 작은 공장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버클의 바깥쪽의 엠블럼을 통해 빠르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브레이슬릿을 봤을 때 당황했습니다. 핀 방식도 아니고 스크류 방식도 아니에요. 측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브레이슬릿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작은 나사들이 보이는데 이 나사를 누르면서 돌려야 링크가 분리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링크가 3개의 스프링바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이상 링크가 분리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링크의 조절이 상대적으로 귀찮고 어렵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이엔드 브랜드는 럭셔리 브랜드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퀄리티 하나만 본다면 하이엔드가 럭셔리 브랜드에 비해서 압도적인 퀄리티를 가졌냐? 그건 아니에요. 퀄리티를 준수하게 뽑아내는 럭셔리 브랜드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번 리뷰를 통해서 느낀 건 워치메이킹의 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럭셔리 브랜드는 그들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워치메이커를 중심으로 하나의 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가상의 시계를 중심으로 그들이 가진 워치메이킹 능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녹여내는데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주는 느낌이 미묘하게 다르고 가격도 다르죠.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